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주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이철입니다. 이 사이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또 뉴스에 나왔네요.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이 자꾸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 입장은 서울에서 해마다 6만에서 7만 가구의 주택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절반가량이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2, 3년 뒤에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다. 뉴타운 사업이 줄어들면 서민용 주택 철거가 감소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타운과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늘어났었던 지금까지의 주택 공급이 과연 서울시의 일몰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뉴타운 반대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서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뉴스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할 때 기존의 소형 평형 절반 정도를 소형 의무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때 기존의 소형 가구의 절반을 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인데요. 예를 들면 300가구 중에서 소형주택이 100가구였다면 재건축할 때 50가구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재건축 때 85제곱미터 미만을 60% 이상 짓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이를 세분화해서 이 중에서 20%를 60평방미터 미만으로 짓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재건축이나 이런 정비사업에서 멸실되는 기존의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주택의 반 정도 5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강남 지역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구역들의 심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가 이것을 주민들과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은요, 대학 주변에 자취방이라든가 아니면 원룸, 그리고 고시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자취방이나 이런 조그만 소형주택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월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세방을 구하려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전세 수요는 많이 있지만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를 놓는 것이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세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자인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전세가 아닌 월세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세 수요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뿐만이 아니라 고시원, 또 그거보다 더 면적이 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방촌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생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그 고가 전세 아파트가 2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3.3평방미터, 한 평이죠. 3.3평방미터당 1,000만 원을 넘는 전세 아파트가 2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오피스텔 불법 선분양 주의보가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러한 투자용 상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으러 갔을 때, 분양 계약을 할 때 분양 승인이 나지 않거나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혹은 시공사가 분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을 하고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아니면 조그만 상가이든 우리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분양을 받을 때는 항상 이것이 분양 승인이 났는지 혹은 건축 허가가 났는지 그리고 건축주가 토지주 명의와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10수년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2월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00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치를 인용을 하면서 같이 밝혔습니다. 2020년 무렵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 공급수는 400.5채, 그러니까 400가구 정도 되겠죠. 400채로 2010년 미국 같은 경우에 409채였는데요. 그곳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전망을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드만삭스는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주택구입 능력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구입 능력지수. 이 주택구입 능력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도시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아파트 전세가 많이 올랐죠. 아파트 전세가 많이 오르니까 빌라 다세대가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평형을 더 이상 늘리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갈 경우에는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에서 빌라나 다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 평균가와 빌라 다세대의 평균 매매가가 약 5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평형의 주택을 옮길 때에는 아파트에서 같은 평형의 빌라로 이렇게 옮아가는 그런 형태이다. 그리고 전세로 이렇게 가는 경우 아파트 매매에서 전세로 가는 경우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다운사이징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이에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많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